적의 기록에서 찾은 영웅이란 다큐가 일본 NHK와 중국 CCTV에서 동시 방영된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시청률이 무려 22%와 28%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큐멘터리가 이런 시청률을 기록한 것은 10여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열도를 뒤흔든 400년이나 숨겨왔던 비밀을 담은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진짜가 아니라면 왜 400년 동안 숨겨왔을까요? 도쿄 특별전시관의 대형 스크린에 비친 문서 한 장. 제 얼굴에서는 비장함이 묻어났습니다. 학계의 거장들과 미디어가 가득한 자리. 제 발표는 폭탄 선언과도 같았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직접 지시한 극비 명령서입니다. 이순신을 피하라. 일본 전함 지휘관들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6개월 전 교토대학 도서관 지하에서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카이 히로시입니다. 교토대학에서 25년간 일본 중세사, 특히 임진왜란 시기를 연구해온 역사학자죠. 54세 나이에 학계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지만 그저 평범한 학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제 전공이 임진왜란이라고 해서 특별히 한국에 애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객관적 사실을 연구하는 학자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날의 발견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카이 교수님, 이걸 확인해 주세요. 교토대학 도서관 지하 3층 특별보관소에서 근무하는 모리주니치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낡은 목재 서랍장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묶음 문서였죠. 제가 보니까 이 문서는 임진왜란 시기에 작성된 것입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장갑을 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25년간 수많은 역사 문서를 다뤘지만 이상하게 이번은 달랐습니다. 마치 운명의 끈이 제 손을 당기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16세기 말 문서를 다루는 건 제게 일상이었지만 이 문서는 뭔가 특별했어요. 공식 카탈로그에 등록되지 않은 자료였으니까요. 어디서 나온 건가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후지와라 교수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문서들만 특별한 상자에 따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후지와라 교수님은 30년 전 은퇴하신 분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바스락거렸고 그 소리가 조용한 보관실에 크게 울렸어요.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서 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히데요시의 직인이 선명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위조일까? 의심과 흥분이 교차했죠. 그런데 한 구절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순신의 함대가 출현하면 즉시 퇴각하라. 그와의 직접 교전은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군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뇌리에 번개가 치는 느낌이었어요. 임진왜란 연구 25년 차인 저도 처음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일본 수군에게 내린 후퇴 명령이었죠. 일본 역사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리주니치도 놀란 눈으로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이거 정말 대단한 발견 아닌가요? 저는 서둘러 문서를 촬영했어요. 손이 덜덜 떨려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진위 확인이 필요했어요. 이것이 진짜라면 일본 역사학계의 폭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위조라면 제 경력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눈은 충혈되고 머리는 지끈거렸지만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어요.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임진왜란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어디에도 이순신을 피하라는 명령은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는 강한 해군력으로 조선을 압도했다는 내용만 가득했죠. 감춰진 역사일까 아니면 위조일까? 머릿속에서 의심과 흥분이 충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도쿄로 향했습니다. 국립박물관의 문서감정 전문가인 다나카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기차 안에서도 문서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요. 다나카 교수님, 급한 부탁이 있습니다. 전화로 미리 연락을 했지만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서둘러 말했어요. 다나카는 40년 경력의 문서 감정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판정은 학계에서 절대적이었죠. 종이, 잉크, 필체. 다나카는 현미경으로 문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10분, 20분, 30분.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었어요. 모두 16세기 말 특성과 일치합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히데요시의 인장도 진짜입니다. 사용된 주사의 성분, 찍힌 방식, 모두 그의 것이 맞습니다. 다나카의 눈이 빛났어요. 사카이 교수,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이건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내용이군요. 제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기쁨, 두려움, 흥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일본 역사의 수정을 요구하는 증거를 제가 발견했다니.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남아 있었죠. 왜 일본 공식 기록에서 이 명령은 지워졌을까요? 누가, 왜 은폐했을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토로 돌아온 저는 문서의 출처를 추적했어요. 후지와라 교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았고 그의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후지와라의 아들 켄지는 처음에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제 진심을 느꼈는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는 50년 전 규슈의 한 사찰에서 그 문서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학계에 공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공개하지 않으셨나요? 제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공개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죠. 누구로부터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켄지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정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국가 위신에 관한 문제라며 학술지 게재를 막았고 아버지는 결국 그 문서를 숨겼습니다. 그 후 평생 그 결정을 후회하셨어요. 충격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적 오류가 아니었어요. 의도적인 은폐였습니다. 400년 전 적국의 기록에서 드러난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 그리고 그것을 은폐해온 불편한 진실이었죠. 혹시 더 많은 자료가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일어나 책장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남긴 연구 노트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기록이 있을 거예요. 상자 안에는 후지와라 교수가 수집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순신에 대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일본 수군 지휘관들이 이순신의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떨었다는 내용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했어요. 국가의 자존심보다 역사적 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이 문서는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일본 역사에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않든 그는 우리 역사를 바꾼 인물입니다. 창밖으로 교토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시작하는 여정은 학문적 탐구를 넘어 진실을 향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400년간 감춰진 역사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죠. 제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우연한 발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이 한일 양국의 역사 인식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저는 일본 역사학계에서 25년간 일해온 학자로서 임진왜란에 관한 주요 사료들을 모두 연구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서가 왜 여태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이순신을 피하라. 일본 역사에서 지워진 이 명령을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토대학 도서관의 특별보관실에서 밤을 새웠죠. 기록을 찾아 헤맸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 수군 장수들의 기록, 전투 보고서, 히데요시의 지시문들, 모든 사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도도 타카토라의 일기였어요. 오늘 조선 남해에서 또다시 무시무시한 소식이 들려왔다. 이순신이라는 자가 이끄는 배들이
우리 함대 13척을 침몰시켰다. 그들의 배는 마치 용처럼 물 위를 달리며 불을 뿜었다. 신이 도운 것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도도 다카토라는 일본 수군의 정예 지휘관이었습니다. 그가 이순신을 신에 비유하다니요. 일본 역사책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임진왜란을 조선 출병이라 부르며 가볍게 다뤘죠. 마치 별 저항 없이 진행된 작전처럼요. 다음 날 저는 규슈 다자이유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구로다 나가마사의 개인 문서가 보관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구로다는 히데요시의 측근 다이묘로 조선 침략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사카이 교수, 이건 처음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박물관 큐레이터가 내민 문서를 저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이순신이 지휘하는 전함들은 우리 배가 다가가기도 전에 날카로운 화살처럼 바다를 가르며 공격해왔다. 그들의 거북선은 철갑을 두른 괴물 같았다. 우리 수군들은 아직 그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고 있다. 히데요시 대인께서는 알고 계실까? 저는 이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거북선에 대한 생생한 묘사였습니다. 철갑을 두른 괴물. 일본 전국시대를 평정한 막강한 일본군이 한 사람의 이름만으로 공포에 떨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연구가 깊어질수록 저는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히데요시가 이순신에 대해 직접 언급한 서한도 찾았죠. 이순신이 바다를 지키는 한 조선 침략은 어렵다. 그를 제거하라. 그가 없으면 조선은 곧 무너질 것이다. 이 서한은 히데요시가 조선 내 첩자들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는 그의 예측대로 흘러갔죠. 이순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일본군은 조선 해안을 휩쓸었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오자 일본군은 바다에서 연패했고요. 밤마다 저는 이순신의 전략을 연구했습니다. 명량해전, 한산도 대처.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이끌어낸 그의 천재성이 경이로웠습니다. 12척의 배로 133척을 무찌른 명량해전은 세계 해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전투였죠. 하지만 저를 더 깊이 사로잡은 것은 그의 인품이었습니다. 일본 포로들을 대하는 태도, 병사들과의 관계, 나라에 대한 충성심, 특히 죽음을 앞두고 남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는 말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3일째 밤샘 연구로 피로가 극에 달했을 때 책상에 엎드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제 앞에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갑옷을 입은 그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사카이 히로시, 그대는 왜 나를 찾고 있는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이순신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진실의 기록이어야 한다. 승자도 패자도 없다. 오직 인간의 용기와 지혜만이 있을 뿐이다. 그대의 나라가 숨긴 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말이 끝나자 꿈은 흩어졌고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연구하던 이순신의 초상화가 놓여 있었죠. 그 눈빛이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꿈은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었습니다. 제 내면의 양심이 보낸 메시지였죠. 저는 역사학자로서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승자가 쓴 역사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제 조국 일본은 이순신이라는 위대한 적장을 역사에서 지음으로써 스스로를 속여왔던 것이죠. 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기로 했어요. 일본 내에서 발표하면 검열이나 압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무기체계였어요. 특히 천자총통이라는 대포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일본 수군이 이순신의 함대를 만나면 반드시 패배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죠. 논문을 완성한 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을 위해 국립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임진왜란 당시 사용된 일본 갑옷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큐레이터에게 특별히 부탁해 보관실의 유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하신 유물입니다. 큐레이터가 내민 것은 일본 수군 장수의 갑옷이었습니다. 가슴팍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조선의 천자총통에 맞은 흔적입니다. 이 갑옷의 주인은 사쿠라이 다다스네, 유명한 수군 장수였죠. 저는 갑옷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죠. 갑옷 안쪽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함대를 만나면 도망쳐라. 싸우면 죽음뿐이다. 이 갑옷은 분명 높은 계급의 장수가 후배에게 남긴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에 대한 공포는 일본군 전체에 퍼져 있었던 것이었죠. 단순한 군사 지휘관이 아니라 일본 제국의 야망을 꺾은 상징적 존재였던 것입니다. 제 연구는 이제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400년 동안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제 조국 일본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이었죠. 논문을 제출하며 저는 예감했습니다. 이 연구가 저와 양국 모두에게 폭풍우를 몰고 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논문을 제출한 후 저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일본 전역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 수군 기지가 있었던 규슈부터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본거지였던 오사카까지 관련 자료가 있을 법한 곳은 모두 방문했어요. 나가사키 인근의 작은 신사에서는 뜻밖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곳 신관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수군 장수의 후손이었죠. 그는 조상 대대로 보관해온 문서 상자를 보여주었어요. 이건 우리 가문의 비밀입니다. 조상님께서 임진왜란에서 살아남으신 몇 안 되는 장수 중 한 분이셨죠. 문서들 중에는 한산도 해전 직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일본 수군 지휘부에 보낸 긴급 전문이었어요. 이순신의 하객진 전술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였다. 우리 함대는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갇혔고 조선의 함포가 불을 뿜었다. 우리의 화력, 우리의 전술,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며 하객진 전술에 주목했습니다. 이순신의 하객진은 조선 수군이 적의 중심부를 포위하는 전술로 마치 새의 날개가 접히듯 적을 압박하는 형태였죠. 현대 해군 전략에서도 유사한 포위 전술이 사용되지만 이순신은 400여 년 전에 이미 이를 완벽하게 구사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가고시마 지방 문서보관소였습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혔어요. 사카이 교수님, 그 자료들은 특별허가 없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관리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교토대학 교수로서 학술 연구 목적으로 방문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최근 지침 변경으로 임진왜란 관련 일부 문서는 국가문화재 보호 명목 하에 특별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제 논문이 발표된 후 일본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죠. 그들은 더 이상의 자료 발굴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애물이 저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어요. 우연히 알게 된 지역 역사가의 도움으로 비공식 경로를 통해 복사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연구에 깊이 공감했죠. 사카이 교수,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행위를 부끄러워만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도쿄해양대학의 야마구치 교수를 만났을 때 그는 이순신의 전술을 현대 해군 전략과 비교 분석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사카이 교수, 이순신의 하객진은 현대 해군의 복합 기동 타격전 개념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특히 명량해전에서 그가 보여준 협수로 활용법은 오늘날 연안전에서 지형을 활용한 전략의 교과서적 사례예요.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순신의 전략을 분석한 결과 그의 천재성은 단순한 전술적 우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적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제한된 자원을 극대화하는 경제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빛나는 임기응변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교토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일본군 포로들의 증언이었어요. 그들은 이순신에게 포로로 잡힌 후 놀라운 대우를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했으나 이순신은 우리에게 음식과 의복을 제공했다. 심지어 부상자는 치료까지 해주었다. 그는 말했다. 너희는 이제 적이 아니라 손님이다. 그의 인도적 태도에 우리 모두 부끄러움을 느꼈다. 히로시마 근교의 한 절에서는 더 놀라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장교였던 사람이 남긴 일기였죠. 오늘 이순신의 함대가 우리 마을 앞바다에 나타났다. 모두가 약탈과 살육을 두려워했으나 그들은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았다. 오직 군사시설만 정확히 파괴하고 물러갔다. 이것은 16세기 동아시아에서 찾아보기 힘든 개념이었습니다. 당시는 적국의 민간인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러나 이순신은 명확한 전쟁 윤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쿄 국립도서관으로 향했을 때 또 다른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요청한 임진왜란 관련 문서들 중 상당수가 보존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접근이 제한됐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군요. 제가 필요로 하는 자료들이 모두 보존 작업 중이라니. 제가 담당 사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교수님. 최근 상부에서 특정 문서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특히 이순신 관련 자료들이 대상이었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연구가 일본 정부의 신경을 건드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해 공작은 오히려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서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근 후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도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날 밤 그녀의 도움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비밀 군사회의 기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수군 장수가 아니다. 그는 바다 자체를 무기로 사용한다. 조수, 바람, 지형을 모두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자이다. 우리가 배운 전쟁의 방식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 저는 이순신의 또 다른 천재적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연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었죠. 특히 명량해전에서 그가 보여준 조류 활용법은 놀라웠습니다. 좁은 협수로에서 빠른 조류를 이용해 수적 열세를 극복한 전략은 해전사의 길이 남을 업적이었어요. 연구가 깊어질수록 이순신은 단순한 해군 지휘관을 넘어 종합적인 전략가로 제 눈에 비쳤습니다. 그는 전략, 전술, 병참, 군수, 심리전, 정보전을 모두 아우르는 전쟁의 대가였죠. 마지막 행선지는 나고야 대학 도서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 없이 방문했어요. 그곳 고문서 목록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으니까요. 오래된 해군 교범이 몇 권 있긴 한데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담당 사서가 말했습니다. 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넘겨본 수군훈련 지침서라는 낡은 책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겉표지는 평범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수군전략론이라는 비밀 교범이었어요.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서 편찬된 이 책은 일본 수군의 재건을 위해 작성된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이순신의 전술을 철저히 분석하고 모방하려 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적을 이기려면 적을 배워야 한다. 조선의 이순신이 사용한 하깃진 전술과 거북선의 구조를 연구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책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 초기에 작성된 것으로 일본 해군이 이순신의 전략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후대에 철저히 은폐되었죠. 일본이 적국의 장수에게서 배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일본 해군의 근대적 전략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은 이순신에게서 빌려온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연구의 절정에서 저는 가장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사카 대학 특별보관소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접근 거부를 당했지만 우연히 만난 학예사의 도움으로 잠시 문서를 볼 수 있었습니다. 10분만 드립니다. 그 이상은 불가능해요. 서둘러 문서들을 살펴보던 중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겉보기에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병상 기록이라고만 표시된 자료였죠. 무심코 펼쳐본 순간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 직전 메모였어요. 그의 필체였습니다. 고령의 히데요시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고백이었죠. 내 인생 최대의 실수는 조선을 침략한 것이다. 이순신이라는 단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해양제국 꿈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가 없었다면 조선, 명나라, 그리고 그 너머까지 우리의 것이었을 것이다. 역사는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려 문서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동안 일본 역사에서 히데요시는 위대한 통일자로만 기록되어 왔습니다. 그의 조선 침략은 단순한 팽창 정책으로 미화되었고 실패의 원인도 명나라의 개입이나 보급선의 문제로만 돌렸죠. 그러나 이 한 장의 메모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일본의 조선 침략이 실패한 주된 원인이 이순신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었다는 히데요시 자신의 인정이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히데요시가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조선, 명나라, 그리고 그 너머까지 우리의 것이었을 것이다. 이 한 문장이 제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만약 이순신이 없었다면 동아시아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일본의 침략이 성공했다면 한국은 물론 중국까지 일본의 영향 아래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은 것이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문서가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발견을 넘어 제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역사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저는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교수님. 학예사의 목소리에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급히 메모에 사진을 찍고 나왔지만 제 마음은 이미 뒤흔들려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저는 역사의 흐름을 바꾼 한 인물의 진정한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히 몇 번의 해전에서 승리한 장수가 아니라 일본의 동아시아 정복 야망을 좌절시킨 역사적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연구를 마무리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일본이 400년간 이순신의 업적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단순한 적장이 아니라 우리의 제국 야망을 꺾은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일본에게 뼈아픈 일이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이 진실을 인정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역사적 화해는 진실의 인정에서 시작되니까요. 이순신은 우리 일본에게는 패배를 안긴 적장이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전략가이자 인도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가 동아시아 역사의 흐름을 결정지었다는 사실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오사카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히데요시의 메모 내용을 포함한 최종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본 역사학계의 반역자 아사히 신문 문화면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편향된 시각으로 일본 역사를 왜곡하다. 요미우리 신문의 기사 제목이었고요. 아침 신문을 펼치자마자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자 일본 언론과 학계는 일제히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이메일함은 항해 메일로 가득 찼습니다. 교토대학 역사학부 회의실에 들어서자 동료 교수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죠. 학과장 나카무라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카이 교수, 당신의 논문이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히데요시의 메모에 관한 부분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 학부의 학문적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요.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고 결국 학부는 제 연구와 공식적 거리두기를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학문적 고립을 의미했어요. 다음 날 아침 문화청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제 연구에 사용된 자료들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분명한 압박이었죠. 연구실 앞에 도착하자 낯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문 앞에는 일본 역사 왜곡하는 반역자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붉은 페인트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연구실은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책장은 쓰러져 있었고, 컴퓨터는 파괴되었으며, 수집한 문서들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NHK 다큐멘터리 제작부 모리카와였습니다. 사카이 교수님의 연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 중인 동아시아 해전사 다큐멘터리의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나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더욱 교수님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역사를 조명하기 위해서요. 모리카와의 다음 말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요.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님을 초청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학과장 나카무라가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사카이, 대학은 더 이상 자네를 보호할 수 없어. 자네에게 휴직을 권고하고 싶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휴직. 그것은 사실상의 해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때 국제전화가 왔어요. 서울대학교 이수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저희 대학에서 이순신 장군의 유산에 관한 한일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역사적 화해. 그 단어가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그리고 그날 저녁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수님의 논문이 네이처 히스토리의 표지 기사로 실릴 예정이에요. 세계적인 역사학계가 교수님의 연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일본 내부의 반발은 오히려 제 연구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된 거죠. 역설적이게도 진실을 막으려는 시도가 오히려 진실의 확산을 가속화한 것입니다. 네이처 히스토리 최신호의 표지를 장식한 사카이 히로시 교수의 충격적 연구. BBC 뉴스 속보였어요. 제 연구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에 실리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일본 내 비판은 계속됐지만 국제학계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사카이 교수, 전화통화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입니다. 교수님, 프랑스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연락드립니다. 특별 전시회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국제 연락이 쏟아졌어요. 그러나 가장 놀라운 변화는 국내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와세다 대학 역사학부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교수님 연구에 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미 3,000명이 서명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지지는 물밑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쿄대학의 원로 교수 5명이 공개적으로 제 연구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역사란 끊임없이 재평가되어야 한다. 사카이 교수의 연구는 용기 있는 학문적 도전이다. 한국에서는 더 폭발적이었죠. 주요 대학에서 제 논문을 번역해 특별 세미나를 열었고, 언론은 연일 관련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일본 학자가 밝힌 이순신 장군의 진정한 위상. 400년 만에 드러난 왜곡된 역사의 진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본 총리가 공식 기자회견에서 제 연구를 언급한 것입니다. 사카이 교수의 연구는 학문적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학문의 자유를 지지합니다. 또한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한일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발언은 양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한 명의 역사학자가 시작한 작은 발견이 이제 국제 외교의 전환점이 된 거죠. 일본 국내 여론도 급격히 변화했어요. 처음에는 반역자라고 불렸던 제가 이제는 용기 있는 학자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압력이 일순간에 사라졌고 교토대학은 서둘러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 대학은 사카이 교수의 학문적 성취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서울에서 열린 이순신과 동아시아 해전사 국제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그곳에서 양국 학계는 새로운 역사 공동연구를 선언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양국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화해의 달이었던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에게 단순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한 역사의 빛이었고 적국의 기록에서조차 그 위대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인물입니다. 제가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한 말이었어요. 연설이 끝나자 모든 참석자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끝에는 화해와 상호 이해라는 값진 보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토 내 작은 아파트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쌓인 편지들을 바라봤어요. 한국, 중국, 일본, 전역에서 온 감사의 편지들이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편지가 가장 많았죠. 교수님 덕분에 진정한 역사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웃나라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교토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교토대학 지하 문서보관소에서 오래된 문서 한 장을 발견했을 때는 그저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된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국의 화해와 이해를 촉진하는 큰 물결이 되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대학 총장이었어요. 사카이 교수,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네. 역사교과서 개정위원회에 교수를 추천하고 싶다고 하더군.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역사교과서에 이순신 장군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담길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책장에 꽂힌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가 고등학생 시절 참가했던 역사 탐방대회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임진왜란 전시품 앞에서 자랑스럽게 일본 국기를 들고 있었어요. 얼마나 편협했던가. 과거의 제 모습을 보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한국에서 온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이수진 교수였습니다. 사카이 교수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국 교육부에서도 교과서 개정 작업에 교수님의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양국의 교과서가 함께 변화하게 될 거예요. 이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찾은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단 것을. 그것은 깊이 묻혀있던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가져올 수 있는 화해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오래된 꿈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꿈꿨던 평화로운 아시아의 모습이었죠. 그때는 단순한 동심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매일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 기록을 발견했을 때 또 다른 진실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이순신 장군처럼 나도 정직한 기록을 남기고 싶다. 가장 뜻밖의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때는 단순히 학문적 성취를 위해 달려온 역사학자였지만 이제는 역사를 통해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사이의 다리를 놓는 일에 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역사학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